평범해 보이지만 독특한 안경들을 볼 수 있는 고안경 박물관도 함께 운영 중이라네요. 동서양 상관없이 고대 안경들만 수집 중이라는 사장님. 무려 수집품만 5,000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고안경을 수집하게 된 걸까요? 어느 앤틱 샵을 지나다 보니까 아주 고도근시, 엄청 높은 옛날 그런 안경에 두꺼운 렌즈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고도근시가 있었구나. 그런 면에서 호기심이 작동을 했어요. 그렇게 호기심에 시작된 고안경 수집. 30년 넘게 안경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안경을 수집해왔다고 합니다. 안경과 관련된 다양한 물품도 모두 수집하다 보니 박물관까지 운영하게 된 거라는데요. 그런데 최초의 안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안경에 관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건 고대 중국 재판관들이 자신의 표정이나 어떤 그런 마음의 변화를 감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시력 보정용으로 안경이 13세기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게 이런 통설이고요. 그리고 이 안경은 이탈리아 수도사들이 처음으로 제작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3세기 성당 벽화에 그려진 안경 쓴 수도승을 보고 시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죠. 초기 안경은 손으로 드는 안경으로 돋보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안경은 조선 중기부터 사용되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이 안경이 지금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안경하고 비슷하게 나온 형태의 그런 안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가 한 200년 이상 된 거죠. 그다음에 소재도 거북이 등껍질 구갑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사료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렇다면 기술력이 지금처럼 뛰어나지 않던 200년 전 어떻게 안경을 만들었을까요? 그 옛날에는 이제 돌을 수정을 이제 연마해서 렌즈를 만들었고요. 서양 쪽은, 유럽 쪽은 그라스 유리가 이제 많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돌 수정을 가지고 이렇게 맑게 연마를 하려면 얼마나 그게 힘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과거의 돌안경은 세밀하게 손으로 전부 깎아 만든 안경이라고 합니다. 가볍고 광학적 성능이 우수한 신소재로 만든 렌즈의 등장으로 돌안경은 자취를 감췄는데요. 이처럼 안경이 진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죠. 요즘 이제 시력 검사를 하러 오시면 검사를 하다 보면 시력이 안 나와요. 교정 시력이. 그러다 보면 너무 안 나온 거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우리가 해보라고 그러면은 많이 안 좋다고들 합니다. 본인들이 미처 몰랐던 그런 안과 질환들이 많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최근 안질환 환자들이 급격하게 많아졌다는데요. 실제 안질환 환자들이 보는 세상은 어떨까요? 그래서 제작진이 직접 체험을 해봤습니다. 각 질환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는 특수 안경을 써봤는데요. 안경을 쓰자마자 걷는 게 불안해 보이는 제작진. 첫 번째 황반변성 안경은 중심부에 흑점이 생겨 중심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실명 1위를 차지하는 당뇨성 망막증 질환인데요. 역시나 잘 안 보이네요. 이건 망막색소 병증 안경인데요. 써보니까 되게 시야도 좁고 이게 노란색 점이 생겨가지고 되게 사물을 구분하기도 어렵고 걷기 되게 힘들어요. 안경을 벗으니 다시 찾아온 피해. 이 세 가지 질환은 모두 망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한 질환으로 실명까지 갈 정도로 매우 위험한 안질환인데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생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빨리 노화되는 곳이 바로 눈인데요. 하루에 7시간의 취침 시간을 빼면
평균 약 2만 번 정도 깜빡이고 눈 근육은 약 10만 번 이상 움직일 정도로 피로를 가장 많이 느끼는 기관이죠. 때문에 눈은 20대에서 40대가 되면 기능이 약 5분의 1로 확 떨어질 만큼 급속하게 노화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눈은 어떻게 사물을 인지하는 걸까요? 외부의 빛은 각막과 동공을 통과해서 수정체에서 굴절된 다음 마지막에 망막에 이르게 되고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는데요. 이처럼 눈은 시각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시각기관으로 카메라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눈을 보면은 이제 망막, 눈 뒤편에 망막이 있는데 망막은 이제 카메라에 비유하면은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하는 신경 조직층인데요. 물체를 보면 망막에 의해서 뇌에 전달되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죠. 특히 망막 혈관은 망막의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망막기관이 손상될 시 3대 실명 질환으로 알려진 황반변성, 녹내장, 그리고 당뇨 망막병증이 찾아오는데요.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눈 건강은 소홀히 하고 있죠. 그런데 3대 실명 질환처럼 치명적인 눈 질환 이전에는 눈이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눈의 피로감인데요.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눈까지 혈액 영양이 잘 도달하지 못하면 눈의 피로도가 올라가는데요. 이처럼 피로감이 치명적인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기 눈 피로가 걱정이라는 중년 여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뜨개질 모임의 회원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작품을 만들어내는데요. 제가 만들고 있는 건 목도리고요. 이 뜨개질을 하면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좋다고 해서 또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또 실용성 있는 물건들을 만들다 보니 뜨개질하는 재미가 쏠쏠하죠. 하지만 한 곳을 오랫동안 보다 보면 평소보다 눈의 피로도가 쉽게 쌓이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그래서 종종 뜨개질을 멈추고 쉬어줘야 합니다. 계속 이제 한 곳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눈앞이 좀 뿌얘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평소에도 그렇지만 좀 눈 건강이 우리한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수술하셨어요. 올해 66세인 김호연 씨는 눈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데요. 제가 당뇨 망막병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실이 진한 건 조금 보이는데요. 다른 색깔은 흐릿해서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뿌옇고 흐리게 보여요.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언제부턴가 문 열고 밖을 나가면 빛이 확 비추잖아요. 그러면 눈도 못 뜨겠고 길을 걷다 보면 뿌옇고 뭐 잘 보이지도 않고 차를 주차하려고 하면 뒤에 차를 받아버리고 이런 일이 많아. 일주일에 한 7번인가 있었어요. 사고가. 검사 결과 수술까지 할 정도로 당뇨 망막병증이 심했다는 호연 씨. 그러나 수술 후에도 별다른 호전이 없었다는데요. 눈 상태가 이렇다 보니 외출은 줄어들었고 집에서 움직이는 것조차도 늘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눈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동작도 굼뜨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 손잡이도 설치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녀가 안전 손잡이까지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었는데요. 주방에 가다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자전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 거예요. 식구들은 아무도 없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어야 119에 실려가게 됐어요. 척추가 6개 뼈가 부러지고
고관절이 나가고 골절돼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한 3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가 하고 가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당뇨가 와가지고 합병증으로 눈이 망가진 거예요. 당뇨에 이어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진단받은 그녀. 혈관 질환 방치가 당뇨 망막 병증을 더 악화시킨 건데요. 그 결과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딸도 학교도 못 갈 정도로 엄마 병간호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딸한테 정말 많이 미안하죠. 왜냐면 딸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학교를 못 갔잖아요. 고등학교를 못 가고 그렇다고 공부를 못하는 애는 몰라도 중학교 다닐 때까지 전교 1등만 계속 한 아이인데 근데 딸은 병 간호를 하고 기저귀를 갈고 이러면서도 노래 부르고 웃으면서 하니까 너무 미안해서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날 것 같아. 혈관과 눈 건강에 소홀했던 것이 후회가 되는 호연 씨. 60대에 찾아온 비극은 사랑하는 딸에게도 아픔을 주고 그녀의 노년기는 그야말로 희망 없는 깜깜한 길을 걷는 것 같다는데요. 뒤늦게나마 당뇨망막병증의 원인인 혈관 건강 관리에 힘쓰고 있는 그녀.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끈적해진 혈액은 눈은 물론 전신 건강도 망가뜨렸는데요.